안녕하세요. 저희는 단국대학교의 유쾌한 부캐이자 비전으로서 단타버스를 만들고 싶은 단국사이버 대학생팀 김윤빈, 이하연입니다. 목차는 기획의도, 메타버스란, 단타버스, 기대효과, 활성화 방안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편리한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기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학업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선후배라는 게 생겨도 보고 또 과잠을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내 전공에 대한 특별한 소속감과 타 전공생과의 교류에 대한 설렘, 이런 것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갈증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존의 대학 시스템 상에서는 학교와 학생의 소통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대면으로 이루어졌고 온라인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과대를 통해 단톡방으로 공지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실상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거리감으로부터 형성된 심리적 거리감은 특히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학번, 2021학번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경험해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의 신입생 게시판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비대면에 대한 답답함과 갈증도 보이지만 언젠가 대면으로 전환되었을 때 친구를 사귀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 특히 코로나 학번의 남학생분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고학번인 상황에서 동기도 선후배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있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떨어진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재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단국대학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대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요. 메타버스는 MZ세대, 그 중에서도 현재 10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인크래프트나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스페이스를 많이 접해본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이 익숙하고 메타버스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를 통한 단국대학교의 유쾌한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 단타버스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단순한 가상공간과 차별화되는 점은 실제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단순한 3차원 공간이 아니라 가상세계와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서적인 웹 2.0의 경제학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현실과 상상이 융합된 공간으로 개인과 시스템을 잇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공간이 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물리적 가상 공간은 현실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 즉 지도와 같이 물리적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의 모사 공간은 학교의 건물이나 행정시설, 시스템 등을 그대로 모사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는 환상의 구현 공간이기도 한데요. 현실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의 메타버스 축제에서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교내에선 이용할 수 없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캠퍼스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이미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국대학교의 메타버스인 건국유니버스에서는 비대면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 직방에서는 현실 세계의 사무실을 모두 없애고 메타버스 상의 공간을 임대하여 재택근무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회사 측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에 따른 성과와 채용 지원율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LG화학에서는 메타버스를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시켰는데요.
신입사원 및 사내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상에서 진행하며 새로운 업무 문화 트렌드에 발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메타버스는 축제나 입학식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일 뿐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치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 대학으로서 단국대학교와 메타버스는 어떤 방식으로 접목되어야 할까요? 저희는 단타버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그 답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단타버스의 서비스를 크게 6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축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입생 튜토리얼은 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분들에게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를 게임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에 적응한 이후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처음 학교에 가는 길부터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등록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 건지, 교환학생은 뭐고, 학생증은 어디서 발급하는지, 신입생 학우분들은 체계적인 공지 없이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재학생 서비스인데요.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가 이슈를 공유하는 광장과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단타버스 커뮤니티, 청강과 맛보기 강의를 제공하는 강의실, 학회나 전시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소극장, 술 없는 술게임과 비대면 과팅, 각자의 아바타로 참가하는 축제 등을 제공하는 오락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입생 튜토리얼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생 분들에게는 체계적인 안내와 정보 제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신입생 튜토리얼은 단타버스에 처음 접속한 학생의 아바타가 NPC 선배의 안내를 받고 미션을 완수하면 단타버스의 이용자로 소속되는 서비스입니다. 튜토리얼에서는 가장 먼저 학교 구조와 건물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교내 편의점이나 남녀하고 휴게실, 교내 대학 진료소, CS 경비실 등과 같은 건물 내의 행정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튜토리얼은 신입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단과대와 학과에 따라 주 이용 시설과 학사 일정, 졸업 자격 취득 요건 등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설명하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안내되는 학생증 발급 절차와 활용법, 국제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등은 자세한 정보를 원할 시에 해당 홈페이지나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신입생 튜토리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언제든 다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의 학교 생활에 간단하고도 명쾌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튜토리얼을 모두 완료한 후에 재학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은 바로 광장입니다. 광장은 아고라의 기능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국가에 존재했던 광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상업과 사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아고라의 기능을 메타버스의 광장에 재현하여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오가는 다양한 대화의 내용을 빅데이터로 모아 분석합니다.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단어나 주제, 맛집이나 카페 등 다양한 통계치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통계치에 대한 발표는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뉴스가 틀어져 있는 TV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과 유사한 기능으로 분석된 빅데이터 정보를 인공지능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빅데이터 내용뿐만 아니라 교내에 중요하거나 긴급한 공지들을 공지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딥러닝 방식으로 사용자와의 피드백을 통해 비속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단어를 걸러내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단과대 건물 게시판마다 흩어져 있던 대자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자보 모아보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공지의 경우에는 각 건물마다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많은 인력이 사용되었는데요. 단타버스 속 대자보 모아보기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모아볼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단타버스 커뮤니티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와 상담센터의 기능을 결합한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처럼 선후배 간의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만약 전문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학 내 상담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또한 메타버스 안에서 간이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 상담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서 대학 상담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어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설문조사를 홍보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국대학교 어플의 푸시 알람으로 설문조사를 홍보했는데요.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같은 내용의 알림이 반복적으로 전송되어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알림에 대한 거부감까지 가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설문조사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도록 메타버스 내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설문에 참여하면 메타버스 내의 가상화폐로 보상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실 기능입니다. 실제 학교의 강의실에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을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강 및 맛보기 강의 기능이 있습니다. 청강 서비스는 평소에 듣고 싶었던 강의를 메타버스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학점과 관계없이 취미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 기능은 글쓰기 강좌나 MS 오피스 활용법 등 비교과 과목을 가르치거나 스터디 모임을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학교 시설물을 빌려 다양한 스터디나 동아리 모임 등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것을 메타버스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나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메타버스 내의 서로의 아바타가 일정한 거리만큼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켜지는 기능을 통해 현실감 또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극장입니다. 교내 소극장이라고 하면 각종 전시회나 학회 등이 열리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극장의 기능을 메타버스에 그대로 구현해 놓은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내에서 직접 행사를 열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열릴 행사에 미리 보기를 통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게끔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락의 기능입니다. 앞에서 건국대학교 축제의 예시를 보셨듯이 메타버스 안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최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아이돌이 공연을 열고 실제 학교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부스 게임 역시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합니다. 오락의 기능은 축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꽈팅이나 처음 보는 사람과의 술자리의 어색한 분위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공통적인 대화 주제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술이 없으면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빨리 자리를 뜨게 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술이 없으면 그런 자리를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꽈팅이나 술 없는 술게임 등은 대화 주제를 굳이 찾지 않아도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게임적인 요소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만난다는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가지기에 충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타버스의 다채로운 서비스를 통해 보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단을 단타버스로 제시하였으며 대학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 간에 격이 없는 소통을 할 수 있고, 메타버스 속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학교 생활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강의 제도로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를 구축하여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학교 홍보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타버스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서비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사용자가 피드백으로 보내고 개발자가 그것을 수용하여 적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영향을 주는 딥러닝 방식을 사용합니다. 딥러닝 방식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AI 비서가 있습니다. 다나이나 빅스비, 시리 등 많은 인공지능 비서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면 할수록 인공지능 서비스가 딥러닝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자로 하여금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폐, 게임머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스템의 딥러닝이나 선후배 간 상담 등 사용자 참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사용자에게 그만큼 가상화폐로 보상합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급된 가상화폐는 메타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투기 방지를 위해 현금이나 현물로도 교환할 수 없으며 사용자끼리도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획득한 보상은 메타버스 내의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는 데 투자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 내의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가장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대면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일 겁니다. 단타버스가 비대면 서비스다 보니 대면 상황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용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앞서 다양한 기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특별한 행사 때만 잠시 이용할 뿐 실제 업무나 생활에 접목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타버스는 그런 특별한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나 상담 등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대면 상황이건 비대면 상황이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로 구상했습니다. 이처럼 단타버스의 다채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학생들은 자연히 단타버스로 모이게 되고 이를 통해 저희가 목표했던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지치신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가 된 지 벌써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통 단절을 겪고 있으며 학교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미래의 단국대학교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타버스는 소통 방식을 뒤엎는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개인, 학교와 학생을 잇는 융합형 시스템, 단타버스의 시작을 이끌어주세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